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 중 하나였던 페르시아의 후예, 바로 이란입니다. 찬란한 문명의 요람이었던 이 땅은 과연 5,000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끊임없이 전쟁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그 장대한 역사의 끝자락이 왜 지금 2026년을 기점으로 또 다른 거대한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이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국제정세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중동 문제와 핵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열쇠와도 같죠. 그들의 지나온 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복잡한 갈등과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위협을 결코 온전히 파악할 수 없을 겁니다. 찬란한 영광과 피할 수 없는 비극이 교차하는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관통하는 거대한 질문을 던지며 우리를 깊은 사유의 길로 이끌어줄 겁니다. 그렇다면 이란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5,000년의 드라마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바로 인류 문명의 위대한 발자취를 새긴 찬란한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서부터입니다.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키루스 대왕에 의해 통일되면서 역사상 유례없는 대제국의 위용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영토는 동쪽의 인도부터 서쪽의 에게해에 이르기까지 당시 세계 인구의 40% 이상을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였죠. 인류 최초의 보편 제국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웅장한 페르세폴리스 유적을 보셨습니까? 그곳에 남아있는 다리우스 대왕의 석판 기록들은 단순한 글자를 넘어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문명 중 하나의 위용을 고스란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면서도 각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을 존중했던 그들의 통치 철학은 오늘날의 시각으로 봐도 경이롭기만 합니다. 세계 최초의 인권선언이라 불리는 키루스 원통은 당시 페르시아가 얼마나 진보적인 통치 이념을 가졌는지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라 문명을 건설하고 발전시킨 위대한 건축가들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빛나는 문명의 요람은 동시에 숙명적인 교차로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지도 위에서 이란의 위치를 가만히 살펴보면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서 동양과 서양, 북방과 남방 문명이 끊임없이 오고 가며 교류하고 충돌했던 길목이었음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실크로드를 통해 풍요로운 문물과 사상이 오가는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도전을 불러오는 씨앗이 되었죠. 마치 거대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섬처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중심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같은 고대 세계의 거대한 충돌들은 바로 이러한 지정학적 숙명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혹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벌어졌던 치열한 전투들은 단순히 영토 확장을 위한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동양과 서양 문명의 자존심을 건 대결이자 페르시아인들이 자신들의 문명과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 했던 숙명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처럼 이란의 역사는 찬란한 영광과 함께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페르시아 문명의 찬란한 시작과 함께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라는 지정학적 위치가 가져온 숙명적인 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대 그리스와의 거대한 충돌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던 페르시아인들의 이야기는 사실 앞으로 펼쳐질 수천 년 역사 속 끊임없는 시련의 서막에 불과했죠. 과연 이 위대한 문명은 어떻게 그 많은 외세의 물결 속에서도 고유한 빛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을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 볼 시간입니다. 서기 7세기, 이란은 또 다른 거대한 문명의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이슬람 세력의 등장이었죠.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이슬람 칼리프 왕조의 거침없는 확장은 사산조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리며 이란 땅에 새로운 종교와 문화를 이식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지만 이제 이슬람이라는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마치 거센 폭풍이 몰아치듯 이란 사회 전체가 뒤바뀌는 듯 보였지만 흥미롭게도 페르시아인들은 단순히 이슬람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랜 문화적 유산을 바탕으로 이슬람 문명을 더욱 풍요롭게 재창조하는 독특한 길을 걸었습니다. 아랍어 대신 페르시아어를 지키고 페르시아만의 예술과 학문, 건축 양식을 이슬람이라는 틀 안에 녹여냈죠. 마치 새로운 옷을 입되 그 안에 자신들의 고유한 색깔을 깊숙이 새겨 넣은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이 꽃피운 황금기 문명은 페르시아인들의 이러한 독창적인 기여 없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13세기에는 또 다른 거대한 그림자가 동방에서 드리워집니다. 바로 몽골 제국의 침략이었죠. 칭기즈칸과 그의 후예들이 이끌던 몽골군은 그야말로 파괴의 화신이었습니다. 이란의 많은 도시와 문화유산이 잿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모든 것을 휩쓸고 간 듯한 참혹한 시기였죠. 이란은 이 잔혹한 침략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의 지배가 영원할 수는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몽골 지배자들조차 페르시아 문화의 깊이와 매력에 동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페르시아인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새로운 왕조를 세울 힘을 길러나갔습니다. 몽골의 파괴 속에서도 페르시아 문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끈질기게 이어졌던 겁니다. 마치 깊은 겨울을 견뎌낸 씨앗이 다시 봄에 싹을 틔우듯이 말입니다. 그 후에도 이란은 끊임없이 외세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서쪽에서는 강력한 오스만 제국과 수백 년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치열하게 대립했죠. 종교적, 영토적 갈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수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두 마리의 거대한 사자가 서로의 영역을 놓고 으르렁대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립 속에서도 이란은 사파비 왕조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시아파 이슬람 정체성을 확립하고 찬란한 예술과 군사력을 발전시키며 자신들의 위상을 굳건히 지켜냈습니다. 이 시기는 이란이 단순히 침략받는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제국의 면모를 과시했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또 다른 형태의 외세 침략이 이란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전 세계를 무대로 세력 확장을 꾀하던 영국과 러시아 제국은 이란을 두고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대리전을 펼쳤죠. 이란은 이들 강대국의 패권 다툼 속에서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이용당했습니다. 영국의 인도 제국과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확장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이란은 두 열강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는 각축장이 되었던 겁니다. 이들은 이란의 경제적 이권을 침탈하고 정치에 개입하며 사실상 이란을 반식민지 상태로 만들려 했습니다. 자주권을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란 민중은 이러한 외세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세기 말의 담배 불매 운동입니다. 영국 기업의 담배 독점권을 넘기려는 정부의 결정에 맞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와 민중은 강력한 불매 운동을 벌여 결국 이권을 되찾아왔죠. 이는 이란 민족이 외세의 간섭에 맞서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란의 역사는 단순히 외세의 침략과 지배의 역사가 아니라 그에 맞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권을 회복하려는 끈질긴 저항의 역사였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이러한 투쟁과 생존의 드라마는 이란이라는 문명이 얼마나 강인한 생명력을 지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저항의 역사가 어떻게 현대 이란의 격변과 핵 개발이라는 중대한 선택으로 이어졌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외세의 도전에 맞서며 고유한 정체성을 지켜왔던 이란 민족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서서 또 다른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바로 팔레비 왕조가 서방 세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추진했던 대대적인 서구화 정책이었죠. 당시 이란의 국왕은 서구의 복장과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도 테헤란의 거리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넓은 대로로 빠르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히잡을 벗고 교육을 받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겉으로는 서구의 선진 문명을 따라잡으려는 듯한 역동적인 변화가 펼쳐졌습니다. 이처럼 강렬한 서구화는 이란을 과거의 전통적 속박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국가로 탈바꿈시키려는 야심찬 시도였지만, 동시에 이란의 오랜 전통과 종교적 가치, 그리고 이슬람적 정체성을 중시하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혼란과 함께 강한 반감을 싹 틔우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한 문명의 후예인 이란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들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져 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급진적인 서구화 정책은 결국 거대한 반작용을 불러왔고, 그 불만은 거스를 수 없는 파도가 되어 이란 사회를 덮쳤습니다. 서구 문화의 무분별한 유입과 팔레비 국왕의 독재에 대한 민중의 분노가 종교적 지도자들의 구심점 아래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것이죠. 바로 1979년 이란의 역사를 송두리째 뒤흔든 이슬람 혁명입니다. 오랜 망명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아야톨라 호메이니의 등장은 수많은 이란 민중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고,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새로운 시대를 염원했습니다. 이 혁명은 단순한 정치적 정권 교체를 넘어 이란 사회의 모든 것을 이슬람 율법에 기반한 원칙으로 재구성하려는 급진적인 정체성 변화를 의미했습니다. 서구 문명의 영향력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이슬람 본연의 가치로 회귀하겠다는 강력한 선언이었던 겁니다. 한순간에 이란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며 전 세계의 시선을 한몸에 받게 되었죠. 혼란과 격변의 시기였지만, 동시에 이란 민족이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인 1980년, 이란은 또다시 거대한 비극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웃나라 이라크의 침공으로 시작된 8년간의 참혹한 전쟁이었죠. 이란-이라크 전쟁은 혁명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이란의 상황을 틈타 이라크가 국경을 넘어 침략하면서 발발했습니다. 이란은 혁명수비대와 민병대를 조직하며 필사적으로 맞섰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명피해와 도시 파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서슴없이 사용했던 비극적인 기록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전쟁의 잔혹함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 참혹한 전쟁은 이란 사회에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었다는 인식을 더욱 강하게 심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세의 끊임없는 압력과 침략에 맞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생존의 의지가 이란 민족의 심장부에 깊이 새겨진 비극적인 시기였던 겁니다. 이란의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했던 외부 위협이라는 숙명은 현대에 들어와 더욱 잔인한 형태로 그들을 옥죄어 왔던 것이죠. 이러한 깊은 고립감과 외부 위협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란으로 하여금 자신들을 스스로 지킬 강력한 수단을 필사적으로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정점에 바로 핵 개발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이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은 단순히 군사적 야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수천 년간 지속되어 온 지정학적 압박과 현대의 비극적인 전쟁 경험,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핵 보유국들이 즐비한 중동 지역에서 자신들의 안보를 확고히 하려는 이란의 전략적 판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 개발을 강하게 비난하며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이란은 이를 국가 주권 수호의 문제로 여기며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란 핵 개발은 과거의 지정학적 압박이 현대의 핵이라는 형태로 발현된 결정적인 순간이자 국제사회에 새로운 긴장을 불어넣는 중대한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이란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생존과 저항의 드라마가 이제는 핵이라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과연 이란의 이러한 선택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이란의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생존과 저항의 드라마가 이제는 핵이라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과연 이란의 이러한 선택이 그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이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2026년의 불안한 국제 정세 속에 숨어 있는 듯합니다. 현재 이란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복잡한 상황들은 마치 여러 개의 시한폭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는 것과 같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과거 단순히 잠재적 위협으로만 여겨지던 단계를 넘어 이제는 실제적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수준은 더욱 높아졌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도 상당 부분 진전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죠. 이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 범위와 투명성이 제한되면서 더욱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등 다양한 비국가 행위자들을 지원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고요. 시리아의 내전, 예멘의 분쟁, 가자 지구의 긴장 등 중동 전역에서 끊이지 않는 불씨들이 바로 이란의 존재감과 묘하게 얽혀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대리전 양상은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란의 행보는 필연적으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해묵은 대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와 유럽 국가들의 외교적 압박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란은 국가 주권 수호의 문제로 여기며 꿈쩍도 하지 않는 모습이죠. 오히려 서방의 압박에 맞서 핵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영내 동맹 세력과의 연대를 굳건히 하며 맞서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피로도 또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라 이란이 현 상황을 돌파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실존적 위협으로 간주하며 어떠한 군사적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으니까요. 이란의 핵시설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가능성은 항상 중동 상공에 드리워진 먹구름과도 같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감행하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양국 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들이 풀리지 않은 채 많은 전문가들은 2026년을 기점으로 중동 정세가 예측 불가능한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의 기술적 진전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거나 국제사회의 제재가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경우 혹은 지역 내 대리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경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더 이상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마치 폭탄 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것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이 중동 전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숨죽이며 이란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모든 상황의 심각성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고대 페르시아의 영광부터 현대의 핵 위협에 이르기까지 5천년의 시간 속에서 반복되어 온 생존과 저항의 드라마가 지금 어떤 결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이란은 과연 수천 년의 숙명을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숙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는 오일머니와 종교적 이념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동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란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는 오일머니와 종교적 이념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동인들이 숨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은 현재 이란의 모든 대내외 정책을 움직이는 핵심 원동력이자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란-이라크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핵 프로그램을 꾸준히 진전시켜왔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늘 평화적인 목적의 핵 개발이라고 하지만 우라늄 농축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새로운 핵시설들이 건설되는 모습은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특히 이란의 핵 개발은 자국 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억지력 확보라는 명분 아래 수십 년간 지속된 서방과의 대립 속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었습니다. 과거 핵 협상이 타결되고 제재가 완화되는 듯했으나 특정 국가의 일방적인 협정 탈퇴와 그에 따른 이란의 재반격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를 걷게 되었죠. 이는 단순한 과학기술의 진보를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가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생존을 담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이러한 핵능력 강화 시도는 중동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발하고 이스라엘과 같은 인접 국가들에게는 실존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은 단순히 핵 개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동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펼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지원 등 이란은 이른바 시아파 벨트를 구축하며 지역 내 전략적 기피를 확보하려 합니다. 이러한 이란의 움직임은 순위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아랍권 국가들과의 해묵은 종교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중동의 지정학적 균형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죠. 중동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 이란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은 이란이 더 이상 자국 영토 안에만 머무르는 국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이란의 대립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제 제재는 이란 경제를 옥죄고 있지만 이란은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강경한 노선을 고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결 구도는 국제 유가를 뒤흔들고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전 세계 경제에 불안정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보유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하며 필요하다면 군사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왔습니다.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강경한 발언과 무력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죠. 이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바로 2026년의 불안한 예감이라는 임계점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진전 속도,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은 이란 문제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예측이 지배적이죠. 이 시기가 되면 이란은 사실상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적 역량을 상당 부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적 해법의 기한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며 자칫하면 전례 없는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5,000년의 역사를 통해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의 굴레를 반복해온 이란이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부터 현대의 고립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선택과 운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어떤 형태로든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연 이란은 수천 년의 숙명을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숙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이자 끊임없이 지켜봐야 할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5,000년 역사의 긴 여정을 통해 끊임없이 전쟁과 평화의 굴레를 반복해온 이란이 또 다른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의 눈부신 영광부터 현대에 이르러 겪는 고립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란이 걸어온 모든 길, 그들의 모든 선택과 운명이 이제 2026년이라는 시점을 기점으로 어떤 형태로든 격렬하게 폭발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과연 이란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숙명의 사슬을 끊어내고 전혀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운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비단 이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남겨진 숙제이자 눈을 뗄 수 없이 지켜봐야 할 엄중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의 5,000년 역사가 켜켜이 쌓아올린 전쟁과 평화의 거대한 서사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핵위기와 중동 지역의 불안정이라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죠. 찬란했던 고대 제국의 영광과 명성에서부터 20세기를 지나 현대에 이르러 맞닥뜨린 고립과 심각한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모든 결정과 그들의 운명은 2026년을 기점으로 마치 화약꽃처럼 터져오를 수 있는 아슬아슬한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란이 과연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숙명을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또다시 휘말리게 될지 이 질문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위협이 서로 교차하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란의 장구한 역사 속에서 대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이 중대한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렬한 불안감과 함께 이기 상황에 대한 커다란 경각심을 동시에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란의 사례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흥망성쇠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과 문명 간의 충돌, 그리고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해온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응축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을 둘러싼 상황은 국제 유가의 흐름,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 나아가 직구촌 전체의 안보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삶과 아주 깊이, 그리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0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이란이 보여준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숙명적인 지정학적 이치는 2026년이라는 중요한 전환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란은 과거로부터 이어진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숙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다음 장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이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할 엄중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이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면에는 오일머니와 종교적 이념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동인들이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중동 지역의 뜨거운 권력 다툼과 에너지 패권 경쟁에 숨겨진 이면들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란의 5000년 역사가 쌓아올린 전쟁과 평화의 거대한 서사는 이제 숨가쁜 현재의 핵위기와 중동 지역 전체를 뒤흔드는 불안정이라는 아슬아슬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대 페르시아 제국에 찬란했던 문명적 영광과 광대한 영토를 자랑하던 위세부터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내전의 상흔으로 점철된 근현대사의 고립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란이라는 국가가 거쳐온 모든 역사적 선택과 그들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은 지금 2026년이라는 중요한 기점을 향해 맹렬히 수렴되고 있는 듯 보이죠. 마치 째깍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시한폭탄처럼 이 특정 시점은 그동안 쌓여온 모든 역사적 압력과 지정학적 긴장이 응축되어 어떤 식으로든 폭발할 수 있는 매우 아슬아슬한 임계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란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숙명의 굴레를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는 희망찬 서막을 열어젖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이름표를 또다시 가슴에 달고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역사적 호기심을 넘어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현재 중동 지역이 처한 위기감이 얼마나 엄중하고 심각한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과 지금 눈앞에 펼쳐진 위협적인 현실이 교차하는 이 엄중한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의 장구한 역사로부터 어떤 깊은 교훈을 얻어야 할지, 그리고 현재의 복잡다단한 위기를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강렬한 불안감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엄중한 경각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한 국가가 걸어온 발자취만을 담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의 물결 속에서 피할 수 없었던 문명 간의 끊임없는 충돌, 그리고 인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며 해답을 찾아온 전쟁과 평화라는 근원적인 문제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이란을 둘러싼 복잡한 상황은 단순히 지역 문제를 넘어 국제 유가의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를 뒤흔들며
나아가 직구촌 전체의 안보 환경에까지 파급 효과를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상과 아주 깊이 그리고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5천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통해 이란이 우리에게 보여준 끈질긴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숙명은 다가오는 2026년이라는 중요한 전환점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과연 이란은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진 굴레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스스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비극적인 이름표를 또다시 달고 역사에 반복적인 흐름에 몸을 맡기게 될까요?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 역사의 페이지를 넘겨 다음 장을 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중요한 숙제이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할 엄중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이 복잡한 국제정세의 이면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강력한 동인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답니다. 바로 오일먼이라는 경제적 힘과 종교적 이념이라는 정신적 구심점이죠. 다음 시간에는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권력 다툼과 에너지 패권 경쟁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더욱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동 지역을 뜨겁게 달구는 권력 다툼과 에너지 패권 경쟁에 숨겨진 이야기 속에는 바로 이러한 강력한 동인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죠. 이란의 현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핵심 요소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답니다. 오일머니가 경제적 지형을 바꾸고 국제관계를 재편하는 강력한 엔진이라면 종교적 이념은 국민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어 국가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니까요. 현재 이란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농축 기술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고요. 이는 중동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인 안보 불안을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죠.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답니다. 핵 문제와 더불어 이란은 중동 지역 내에서 그들의 영향력을 끊임없이 확대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 등 이른바 대리 세력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는 지역 내 권력 균형을 뒤흔들며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순위파 국가들과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중동의 지정학적 지형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죠. 이러한 이란의 행보는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의 해묵은 대립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핵협상 결렬 이후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했고 이란은 이에 맞서 핵 프로그램 진전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응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마치 서로에게 날카로운 칼끝을 겨누고 있는 듯한 형국이랄까요? 이스라엘과의 긴장은 또 어떻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은 중동의 영원한 숙적이라고 불릴 만큼 뿌리 깊은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개발을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란 역시 이스라엘을 미국의 꼭두각시이자 이슬람 세계의 적대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죠. 시리아와 같은 제3국 영토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공습과 보복이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이 지역의 긴장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복잡한 요소들이 바로 2026년의 불안한 예감이라는 임계점으로 수렴되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란의 핵기술 진전 속도와 국제사회의 대응, 그리고 중동 지역 내 역학관계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2026년이 이란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역사적 시계가 특정 시점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균형 속에 놓여 있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거대한 화염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이란의 5천년 역사가 쌓아올린 전쟁과 평화의 거대한 서사가 현재의 핵위기와 중동 불안정이라는 절정으로 치닫는 순간을 목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찬란했던 고대 제국의 영광부터 현대의 고립과 위협에 이르기까지 이란의 모든 선택과 운명이 2026년이라는 시점에서 한데 엉켜 폭발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란은 수천 년의 숙명을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가장 크게 울려 퍼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위협이 교차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란의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며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강렬한 불안감과 경각심을 동시에 느끼게 하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란의 이야기는 단순히 중동의 한 국가에 국한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과 문명 간의 충돌, 그리고 인류가 오랜 세월 고뇌해온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죠. 지금 이란의 상황은 국제 육아부터 에너지 안보, 나아가 전 세계의 안보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우리 모두의 일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5천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이란이 보여준 생존을 향한 강렬한 의지와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숙명은 아마도 2026년이라는 분수령을 넘어 계속될 것입니다. 과연 이란은 오랜 역사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한 제국의 교차로라는 그들의 숙명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까요? 이 질문은 역사의 다음 장을 함께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무거운 숙제이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 지켜봐야 할 엄중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